한국 시계 좋아하시나요? 제 기억에는 로만손 TCL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시계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이나마 증가되어지고 있어요. 시계를 찾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들도 판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한국 시계를 리뷰하는 영상 초장부터 할 말은 아니지만 관세를 무냐 안 무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뿐이지 솔직히 한국 시계라는 프레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긴 해요. 오늘의 시계는 바론 7이 한타 때 꼭 바론 막타 포기 못하는 그런 유저의 의지를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순수 한글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른 뜻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리 뭐 이런 의미. 로고도 4인 참사검 칼머리 형상에서 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의미에 대한 항마력이 살짝 딸려서 이런 접근, 이런 한국적인 의미보다는 시계만을 한번 들여다볼 심산입니다. 그렇게 리뷰해봐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요. 리뷰 순서는 시계를 사게 될 때 들여다보는 순서대로 크게 디자인 마감, 사이즈 스펙, 착용감, 가격 위주로 둘러볼 겁니다. 우선 디자인입니다. 시계 자체가 지닌 분위기는 한국적이진 않다고 느껴졌어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드레시하면서도 스포티 스틸워치의 향기도 납니다. 칼치맨즈도 그렇고 섬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 시계판의 분위기는 트렌드에 끌려 기민하게 반응하는 추세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풍의 클래식 스틸워치가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핸즈와 인서트, 인덱스, 챕터링까지 조화로움을 준다고 보여져요. 한 가지 좋았던 센스라고 보여지는 것은 시계 안쪽을 볼 때 다이얼과 글래스 내부 높이 차를 의도적으로 좁혔다고 하거든요. 이미 AR 코팅된 사파이어 글라스를 적용했지만서도 내부에서 이중 반사 등 산란을 방지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주로 챕터링이 존재하는 부위는 공간을 좀 주지 않은 편이고 바로 안쪽에서 살짝 반칸 내려오는 느낌에서 깊이감을 줬거든요. 뭐 지루한 플랫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썬레이 치고는 빛 가지고 나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마감적인 부분도 볼 건데 다이얼에서 보여지는 마감은 대체로 준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접사를 당기기 전에는 불편함은 사실 없었거든요. 바론 7위에는 이미 좀 알려진 QC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취향을 확실히 저격해줬다고 느낀 건 기분 탓은 아닙니다. 선호 사이즈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팩트입니다. 최적의 시계 사이즈 등 의견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미 약간 첫 수요층과의 소통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선녀라고 느껴진 건 양형들의 손목보다 우리들의 손목에 최적화된 사이즈 38.5mm에다가 럭투럭 45mm 이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 손목 크기에 최적화되긴 할 거예요. 드레스워치인데 41mm를 넘어가는 외국 시계들 많다 보니까 뭔가 반갑습니다. 두께를 말씀드리면서 착용감 이야기도 같이 해보죠. 9.7mm면 두께도 확실히 잘 뽑혔습니다. 두께와 착용감만큼 반비례 관계가 확실한 건 잘 없거든요. 착용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마감의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한 브레이슬릿을 볼게요. 현재까지 한국 시계 중에 기억에 남은 브레이슬릿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바론 7위의 브레이슬릿, 우선 디자인적으로는 드레시함을 주얼리적으로 좀 표현해줄 수 있도록 그런 폴리시드 브러시드의 교차 반사감을 적용했다는 점은 주요했고 중저가 시계 브랜드들의 난제, 클래스프에서는 사면 처리까지 적절히 이루어졌네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대 자체를 크게 하지 않았던 점, 그만큼 중저가 시계들에게서 완성 높은 클래스프를 찾는 건 쉽지 않아서예요. 이 클래스프는 보통은 해준 느낌은 드네요. 언젠가 한 번쯤 만난 듯한 그런 익숙한 모습을 가진 이 클래스프와 익숙한 글라이드락에 적용된 것은 어디까지나 부가적 옵션이 맞습니다. 조작감은 보통인 것 같고 글라이드락과 약간은 길어진 이 클래스프가 맞바꿔먹기 당해버린 모습이지만 사실 이 옵션 좀의 어색한 조합인 게요. 승차감과 정숙성이 우선되는 플래그십 세단에다가 스포츠 시트를 얹어놓은 모습 같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악어 가죽줄을 추가 증정 중이라 합니다. 저도 한번 체결해봤는데 어쩌면 레더 스트랩이 이 시계의 분위기를 잘 살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계의 훌륭한 두께를 본다면 방수력에 대해서는 3바나 5바 정도로 살짝 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무려 10바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스 선생님의 오이스터 케이스로 인해 이렇게 후세의 시계판이 뽀송한 길을 걷게 되네요. 잠시 깨야 할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게요. 혹시라도 방수력이 10에서 5로 하향되는 대신 0.5mm라도 두께가 감소한다면 저는 두께감에 한 표. 무조건적으로 높은 방수를 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펙의 나라여서 그런가 점잖은 시계들에게서도 방수는 약간 과잉 적용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5바면 충분하다 보입니다. 미오타 901호가 적용된 것도 두께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한때는 농협무브가 장착된 와버가 참 많았었는데 요새는 미오타 901호를 단 시계들도 많이 보이는 추세죠. 오차 범위도 농협보다 미세 우위에 있고 팔진통 가진 점 엄청 좋은 무브라고 볼 수도 없지만서도 농협무브가 약간은 과학상자 2호 느낌이라면 미오타는 졸업반인 5호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가격만 적정하면 마브에서 901호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데이트 기능이 말끔하게 제거된 그런 깔끔한 조작에서도 약간의 희열을 느낍니다. 고스트 포지션이 없고 레드존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시계가 가진 내구성 등 리스크는 삭제되어 버린다는 점도 개이득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던 QC 이슈에 대한 부분, 바론 CD가 출시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첫 제작품이다 보니 369-12 인덱스의 좌우 균형감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현 시점에서도 제가 들고 있는 이 시계를 기준으로는 아직 완벽하게는 보완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짚을 건 확실하게 짚고 할 말도 하고 싶은 건 이슈를 듣고 나서 의식해서 눈을 바짝 붙여 보여야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지 스쳐봐도 보이는 그런 결점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제 생눈으로는 판별이 어려워서 접사를 당겨서 비율 확인을 하고 나서야 보완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전부터 시계 마감 이야기할 때 접사를 기준한다는 점을 두고 장단이 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접사는 상대적 이슈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이점이 있으면서도 저가에서 중저가 시계를 접사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은 과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여지지 않은 수치임에도 뽕을 찾아내서 빼는 느낌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접사와 마감에 대한 제 작은 소견이었고요. 이미 공론화된 이슈인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여전히 아쉽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흘러갔음에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 보면 추정컨대 이건 개선 중에 있거나 또는 생산 공정이 가진 QC의 한계로 보입니다. 이 시계가 마부를 대변하는 시계라는 것이 아니라 마부 중 하나인 이 바론 CD 인덱스 이슈가 냉정하게 보면 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부는 별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마부들로 인해서 선택지를 늘려주는 이런 다양성이 좋긴 하거든요. 개선이 되어도 좋을 것이고 바론 CD에서 후속작도 준비 중이라면 이런 부분들 하나에 또 밑거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가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꽉 찬 40만원. 가격이 과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악어 가죽 스트랩을 동봉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연 형님들의 지각 개방 방아쇠를 당겨줄 수 있을지. 색상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드레스워치 베이스다 보니까 변태적이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무난한 색상을 전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취향껏 따라가주면 되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시계도 한국 시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연속 한국 시계라니 구독자 형님들 무쪼록 라이브 관수 잘하시고요.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